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세대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세대 분리라는 거는 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분리가 돼서 한 개의 세대가 되는 것을 이걸 분리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게 합쳐지면서 세대 합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대 분리와 합가는 그대로 반대말인데 사용되는 용도는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세대 합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세대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 분리는요, 자녀 세대가 이제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하게 되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세대 분리를 왜 하느냐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요새는 부동산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비과세를 받는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과세가 되죠. 양도소득세 과세가 돼서. 그래서 자녀를 분리시켜서 한 세대로 만들면 부모 세대가 한 집이 있고 자녀 세대가 또 한 집이 있어도 이거는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비과세가 되려면 이제 세대 분리가 되는데, 세대 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이제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1번. 30세가 넘어가면 됩니다. 만 30세예요. 그래서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 넘어가면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언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냐면요. 자녀가 만 20대 때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또는 여기서 이제 막 취직했어요. 그래서 26, 7, 여자의 경우는, 딸의 경우는 한 23, 4, 요 정도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얘네들을 세대 분리를 해서 자녀 이름으로 비과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요 경우는 안 쓰여요. 왜냐면 30세가 되면은 이건 자동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못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요. 결혼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결혼이, 예전에는 남자는 만 19세 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만 18세 이상이 돼야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부모가 양도세 좀 아끼겠다고 예, 만 18세 애들 결혼을 시킵니까 요새, 그죠? 그래서 요 경우도 거의 안 쓰여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요 방법이 뭐냐면, 자녀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경우, 요 경우에 세대 분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경제 활동이란 게 뭘까요? 네, 벌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거나 아니면 어떤 소득이 생기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 경제 활동을 한다는 자는? 그게 1인 가구의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40% 이상인가만 되면 되거든요. 이게 중위권 무슨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40% 이상만 되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다 그냥 필요 없고, 2021년, 2021년에 중위권 금액으로 40%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73만 몇천 몇백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냥 80만 원 벌면, 한 달에 80만 원 벌면은, 경제활동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4대 보험이 되는 직장, 뭐 대기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경제활동하는 사람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녀의 이름으로 분리를 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세 가지 조건 중에 얘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이 돼서 이걸로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가끔 상담하시면 그거를 많이 물어요. 자, 3번에 해당됐으니까 얘는 세대 분리된 거 아니냐. 세대 분리라는 건요, 세대가 물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독립. 그러니까 A라는 집에 엄마가 살고 있어요. 이게 부모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만 하나 할게요. 이 아들이 여기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가 분리된 거예요. 얘는 왜냐면 경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들 이걸 이렇게 알고 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요 아들이 주소가 완전히 독립된 다른 곳에서 전입이 되어야만 해요. 예. 이렇게 돼서 해야만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세대 분리가. 그리고 나서 아들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물리적으로 떨어져야만 세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걸 모르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놓고 얘가 세대주다, 세대주다 이래가지고 청약 넣고 막 그랬죠, 서울에서. 예. 양도세도 되지만 이제 청약도 세대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약을 딱 넣는데 이때 많이들 예, 적발을 했죠. 이거 부모가 해준 거다, 뭐 증여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 뭐를 얘기했었냐면 요 아들이 여기 사는 게 진짜냐 이거죠. 쓰러져가는 집에 월세 조금 내는 걸로 해놓고 사실 아들이 여기 안 살고 그냥 부모랑 같이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많이들 그러겠죠. 예, 그나마 학교에다가 이건 집이네요. 네. 저 대학교 근처에 왜 자취하는 데들 많잖아요. 이런 데다 차라리 해놓고 여기다 전입신고했으면 그나마 낫어요. 학교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험한 데다 해놓고 부모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 분리 아니다라고 적발을 해낸 거죠. 어떻게 적발해내냐면요. 이 자녀의 핸드폰 있죠. 요새 다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3개월치 예, 요거를 통신사에다가 예, 이 기록을 갖다가 달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지국이 어느 기지국에서 사용됐느냐를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갖고 잡아낸 거예요. 요쪽 근처에 있는 기지국에서는 전혀 사용한 바가 없는 거예요. 다 여기서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거 인정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뭐 봤었냐면 여기에 관리비, 전기비, 가스비, 수도세 누가 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 이거 청약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적발해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대 분리를 하려면 제대로 독립적으로 분리하셔야 된다.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대학교 앞에다가요. 또는 직장인이면 직장 앞에다가요. 예, 자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세대 분리를 하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세대 분리로 하는 게 지금 가장 많이 쓴 게 그거죠? 예, 1주택의 경우,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경우, 그리고 지금같이 세대주를 만들어서 청약을 넣는 방법. 그럼 1순위로 들어가죠, 어쨌든? 네, 1순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많이 상담하러 오세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니까 세대 분리 이렇게 사용된다. 그리고 세대 분리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고요. 30세 이상이냐, 그리고 결혼을 했냐,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진짜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야만 세대 분리로 인정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세대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네, 사랑이라고 하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